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코리아의 김진성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중국 NMPA 관련된 법규가 새롭게 많은 부분 개정되면서 기존의 위생허가를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받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이제 상당 부분 조금 난이도도 올라갔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선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 05월부터는 식약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보이시는 cpmp.nmpa 사이트를 썼었다면은 지금 5월 1일부터는 이제 이 시스템은 닫혔고 이제 새로운 2.0 시스템인 이제 ZWFW로 시작하는 이제 2.0 사이트가 열렸고요. 이제 브랜드사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새로운 식약처 플랫폼에 대한 이제 회원 가입입니다. 그래서 기존 브랜드사들이 작성하셨던 이제 위생허가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잘 아실 거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작성하셔야 될 이제 서류입니다. 이제 이전에는 브랜드사 정보표라고 해서 이제 정말 브랜드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뭐 중문명, 영문명, 뭐 주소 정도만 적었고 이제 공장이나 경내 책임자에 대한 정보도 간단하게만 적었었는데요. 이제 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브랜드사의 대표이사의 신분증과 여권번호를 어떻게 받는다고 쳐도 이제 공장 대표님의 개인정보까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사분들이 이제 많이 좀 까다로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이 되는 게 그동안 이제 없었던 자료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공장 쪽에서 화장품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질량 안전 책임자에 대한 이력서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사 역시도 질량 안전 책임자에 대한 이력서를 지금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생허가를 받으셨던 분들도 역시나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주셔야 하고요.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자료를 작성하셔서 주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제 한국 브랜드사들만 작성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중국 식약처에서 전 세계 수많은 브랜드사들의 이 질량 안전 책임자의 이력서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솔직히 굉장히 큰 의문점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방안이 없다 보니까 우선은 브랜드사가 공장에 기재해 주시는 정보로 그대로 제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는 뭐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뭐 색상, 형태, 용량, 규격, 향기, 로트 번호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까다로워 하시는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질량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뭐 화장품 제조하시는 분들의 건강 및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원료 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샘플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원료를 구매를 어디서 해오고 이제 제조를 어디서 하는지, 말 그대로 이게 기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사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직원의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회사 위생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생산 인원에 대한 건강 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모두 서술형으로 기술을 해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이상 반응 모니터링, 이제 뽀량파잉에 대한 모니터링인데, 쉽게 말해서 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위기 대응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냐. 그래서 뭐 대표적인 질문들 보시면은 뭐 이상 반응이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고 있고, 뭐 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뭐 전반적인 작동 메커니즘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기술을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브랜드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부분 브랜드사들이 보통 3줄 내지 4줄 정도로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성공 사례들, 그러니까 통과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다 할 표준 모델을 지금은 제공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표준 모델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아마 대부분의 브랜드사들이 이렇게 썼더니 아이디 신청이 되었더라 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전부 작성을 하셔서 똑같이 기존의 그 아이디를 신청하셨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2.0에 대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중국 내륙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5일에서 10일 정도 아이디 발급까지 보고 있고요. 해외 기업,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0일에서 60일,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면은 다음 절차는 이제 기존의 구 시스템에 등록돼 있었던 기존에 받으셨던 비한등록증, 위생허가증을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해 오시는 작업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비한증을 이관해 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작업인데 이 위생허가증을 기존에 받으셨을 때 제출하셨던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신규 법규에 맞게 수정을 하셔서 전부 다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자료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브랜드사에서 핸들링을 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이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대행을 맡기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브랜드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한증을 이관해오고 기존의 위생허가증을 받기 위해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수정해서 다 제출을 완료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비한증을 쓰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사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만약 이관을 하고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식약처가 공지하기로는 9월 15일까지 이 자료들을 모두 다 제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9월 15일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뭐 기존 비한증이 말소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뭔가 이제 다른 뭐 추가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이관 및 등록이 완료되면은 이제 또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될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안全评估라고 해서 이제 안전성 평가 자료인데 기존에는 없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기존에 그냥 제출하셨던 자료들을 다 새롭게 신규 법규에 맞게 수정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됐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없었던 자료다 보니까 새롭게 제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영문이나 한글로 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중문으로 된 완성본을 주셔야 되는데, 제목 그대로 안전성 평가이기 때문에 내 제품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술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에 전성분들이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는지, 어떻게 그 리스크를 없앴는지, 쉽게 말하면 내 제품이 왜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전성분 부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고, 이 전성분이 왜 안전한가에 대한 내용은 보통 논문이나 이런 쪽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료사나 공장 쪽에서 대부분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난이도는 없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작성해봤던 자료가 아니고 작성을 해보셨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공장 쪽에서 조금 난처해 하실 수도 있고, 설령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문 버전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번역을 맡기고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죠. 그래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페이지 수가 64페이지 정도 되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역시 난이도가 있고요. 만약에 직접 작성하시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 대행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제품을 검측했던 검측소 담당자분한테 요청을 드려서 이제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된 게 이제 효능 효과에 대해서 많이 추가가 됐죠.
이제 기존의 위생허가는 아시겠지만 이제 특수와 비특수 화장품으로만 나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특수로 나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보습, 뭐 여드름 제거 이런 모든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효능 효과를 검측하라고 이제 중국 식약처에서 지시가 내려왔고요.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 5월까지만 이 자료를 보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여드름 제거, 뭐 영양 공급, 뭐 주름 개선, 뭐 노화 방지, 각질 제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효능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받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대충만 보셔도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한 효능 효과당 뭐 기본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뭐 비특수 화장품, 스킨로션, 뭐 예를 들면 여드름 기능성으로 위생허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가격표 기준으로 한 제품에 한 2-3천만 원 정도까지도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검측소 같은 경우에는 사설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사들이 실질적으로 검측을 시작하고 검측 기관끼리 경쟁이 시작됐을 때에는 아마 대략적으로 내년 초 정도가 됐을 때에는 이 비용이 상당 부분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거는 아마 효능효과 검측 하나당 한 10,000위안,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200만 원 조금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규가 바뀌면서 내가 비한증을 받은 이 제품이 어떤 효능 효과가 있는지도 식약처에 전부 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질 제거가 있다, 영양 공급이 있다, 여드름 제거가 있다, 모공 수축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식약처에 신고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검측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새로운 식약처 아이디를 신청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제 비건 화장품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중국 위생 허가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동물 실험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제 반드시 생쥐에 대한 이런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야 됐는데 중국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위생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좀 유사했던 거라고 하면 영유아 화장품들이 받았던 내용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물 실험을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비특수 화장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품 생산 기업에 GMP가 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품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이제 특수 화장품은 면제가 절대 불가능하고요. 이제 신원료가 등록 중인 전성분이 있는 경우나 뭐 이제 브랜드사나 공장이나 경매 책임자가 이제 중점 감독 관리 대상인 경우나 혹은 뭐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불가능한데 사실상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특수 화장품이라면 누구나 비건으로 받을 수 있다 정도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겠죠. 아무나 비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이 제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저희한테 전달을 주셔야 저희가 동물 실험을 면제를 하고 비건 화장품으로 이제 위생허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개요부터 시작해서 뭐 11번까지 작성해 주셔야 할 자료가 이제 11개가 있는데 이거를 아마 작성하시게 되면 보통 한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성분 각각의 안전성 자료입니다. 보통 화장품 하나의 전성분이 이제 50개에서 1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50개에서 100개가 되는 전성분 하나하나가 왜 안전한지 우리는 동물 실험을 면제해도 될 만큼 안전하다라는 거를 이제 각자의 방법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전성분 하나하나 증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페이지 수 분량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중요한 게 이 8, 90번 안전성 평가위원회에 대한 서명, 그 다음에 이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성분이 안전하다는 걸 누가 얘기했는지
그 얘기한 사람의 이력서와 뭐 그 사람의 사인이 반드시 지금은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까지만 보시면은 아마 바뀐 법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고정적으로 대행을 맡긴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한 품목당 적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전성 평가 자료를 하나하나 대행을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위생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셨던 그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저희한테 재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비용 모두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좀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기존에 받았던 위생허가 제품들을 모두 가져가야 하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